나무는 그 무엇이든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너무 무궁무진해서요. 위로이기도 하고 치유이기도 하고 영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이기도 하고 식물의 진심인 식물학자.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무들과 먼저 친구가 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제 친구인 나무는 여러분이 손을 건네시면 언제나 그 손을 맞잡아 줄 거고요. 언제나 무엇이든 건네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세종수목원장 이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를 포함한 식물은 저의 평생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이죠. 나무를 대상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수록 나무는 정말 무한한 존재여서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나무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 애정은 정말 그칠 줄을 모르고 깊어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처럼 평생 저를 설레이고 들뜨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저의 좋은 친구, 평생 친구, 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그 나무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놀라운 과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무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나무 강의들이 끝날 때쯤은 여러분도 나무와 친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원이란 곳은 제가 평생을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같은 장소에 가장 다양한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목원에 오신 분들은 그곳에 일하는 저를 보고 매우 부러워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좋은 수목원 어떻게 오게 됐어? 어떻게 전공하게 됐어? 사실은 저도 남다르고 거창한 뜻을 일찍이 가졌던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에다가 꽃을 꽂아 두셨고 집에 봄이면 씨앗도 심으셨고 그다음에 저희 집 마당에는 식구들의 나무가 있었어요. 제 나무도 있고 동생 나무도 있고 아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계기, 한 번도 거창하게 너는 식물학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식물과 가까이 한 어떤 계기들이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수목원에서 혹은 식물원에서 정원에서 공원에서 나무들과 공유했던 아이들과의 시간도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들과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 감동하고 항상 느끼지만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에 정말 나무처럼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말 간절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싶어요. 저희 국립세종수목원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정원, 또 식물 문화, 또 교육 이런 것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차별화돼서 강화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 창덕궁, 후원과 같은 궁궐 정원을 비롯해서 소세원 같은 별서 정원들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전통 정원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의 자랑스러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하고 있고요. 정원 소재들도 발굴하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수목원이 있는데요. 제가 평생 일했던, 정말 수십 년을 그곳에서 일했던 광릉숲이 있는 국립수목원입니다. 광릉숲은 왜 유명하냐 하면은 보존의 역사가 수백 년을 넘었어요. 단위 면적당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수하늘소도 오직 그곳에서만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키운 나무들도 그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계가 보존하는 숲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일했던 수목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 많은 여러분이 수목원과 공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나무들이 많고 식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곳, 그것은 수목원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원이라고도 생각하시기도 하죠. 수목원에는 각각 심어진 나무와 풀들이 그냥 아름답게만 심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 자원, 생물 자원들을 보존, 확보, 활용할 수 위한 전초 기지로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 주민등록을 갖고 있듯이 이력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국립수목원의 식물 자원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자연에 있는 아주 위태로운 식물들을 잘 수집해서 보존하고 또 이것들이 자연에서 위태로워서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수집된 식물들을 매우 아름답게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하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원화의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목원과 식물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는데요. 실제로 수목원과 식물원은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보아도 식물원과 수목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식물원 수목원 협회는 항상 같은 일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사람들이 수목원과 식물원을 혼동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수목원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많은 관람객들이 수목원을 산책하시다가 이제 식물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식물원 가자는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보통 유리온실을 가자는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물원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신 게 옛날에 창경궁의 유리온실. 물론 그것은 기능적으로는 식물원의 기능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냥 전시 공간이긴 한데요. 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많이 계실 텐데 남산식물원. 그래서 처음으로 식물원이라는 것을 접한 곳들이 다 유리온실이었죠. 그와는 반대로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신 곳은 저희 광릉수목원을 비롯해서 천리포 수목원 등 야외에 있는 공간들은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이렇게 혼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식물원이라고 얘기하는 큐가든, 거기에는 식물원이라는 이름은 없고 그냥 가든이라고 붙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느냐, 정말 이력 관리를 하면서 식물을 보존하기도 하고 자원화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원이며 동시에 수목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수목원과 정원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원이라는 개념은 정말 듣는 분들마다 물어보는 분들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갖고 계세요. 정원이란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나 식물원은 정원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저희 수목원이나 식물원에는 수많은 형태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 세종수목원만 해도 전통 정원도 있고 생활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많은 공간들이 있어서 수목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드닝,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행위가 포함된 것이 정원이 아닐까 저만의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목원은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수목원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 권하고 싶은 게 목표 식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수목원에 오셔서도 식물원에 오셔서도 그냥 공원처럼 막연하게 이게 돌아보시거든요. 근데 물론 쉬고 싶으실 때는 당연히 그러셔도 되지만 한 번쯤 수목원을 떠날 때는 오늘은 어떤 식물을 볼까 이렇게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그 국립세종수목원에 한 달 전에 피었던 꽃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다윈난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다윈난은 어디서 왔냐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온 난이에요. 근데 왜 다윈난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그 찰스 다윈이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다윈난을 만났어요. 그때는 이름이 다윈난이 아니었는데 이 난초의 꿀주머니가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난초를 찾아드는 곤충의 부리가 그 다윈난의 꿀주머니처럼 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진화론이라는 것들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해서 이 난초의 이름이 다윈난입니다. 그 먼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윈과 역사를 같이 한 다윈난을 만나보신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어요. 저희 수목원에 또 아이들과 함께 오신다면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나무도 있어요. 뉴턴의 사과나무예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그 사과나무의 4대 손이 수목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손잡고 뉴턴의 사과나무 밑에 가서 뉴턴의 만유인력과 사과와 그 밑에서 느낌을 같이 공유하신다면 아마 아이들은 어쩌면 그날의 영감으로 추후에 과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제가 이 세종수목원에서 제일 감동 있게 본 식물들은 신안새우 난초라는 난초예요. 저는 정말 평생을 걸쳐서 온 나라 또는 전 세계 식물을 탐사하러 다녔는데 워낙 이 난이 희귀해서 이 난초가 자생지에서 꽃을 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목원에서 이런 일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집 보존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것을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두신다면 정말 확실하게 이것이 공원과 달리 우리가 왜 수목원을 가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또 이런 공원을 포함한 수목원, 자연시설을 만나실 때는요. 그냥 눈으로 공부한다 이런 느낌 말고요. 자연을 느낌으로 느낀다. 예를 들면 나무까지 사이를 파고드는 소리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햇살도 다르고 그렇게 하나하나 식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해설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는지 배우고 정원 가꾸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정말 삶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목원을 찾으시는 일은 뭐 연간 행사 큰 맘 먹고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일상처럼 언제나 마음 내키면 때로는 산책을, 때로는 식물을 만나고, 때로는 사색을 위해서 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수목원을 한번 바꾸기는 했지만 매일 수목원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출근길에 만나는 나무와 풀들을 똑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나 풀들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기후에 따라 다르고, 뭐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 속에 흔들리는 그 나무의 모습이 또 다르고 이렇게 식물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때로는 수백 년을 삽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나무의 속 동공이 다 비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나무는 봄 되면 아주 연한 새싹을 내어놓고 때로는 꽃을 피우죠.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고 공부도 하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 생각에 갇혀서 굉장히 완고해지고 닫혀지고 굳어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정말 나무처럼 평생을 아주 말랑말랑한 감성과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나무와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숲의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다.
나무는 제가 아마 앞으로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수없이 하는 얘기가 아주 치열한 이들의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전략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 끝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숲 전체라는 공간을 보면은 숲 위, 아래, 옆 모든 공간을 서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자리를 찾고 함께 조화롭게 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듭니다. 숲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한번 고개를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뭇가지가 꽉 차 있는데 그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달린 잎 사이사이에 줄기마다 이렇게 경계가 다 나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학술적인 용어로 크라운, 그러니까 나무의 제일 수관을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크라운 샤이니스라고 합니다. 서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뭇잎들이 닿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결국은 경쟁하지만 서로의 그 경계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무의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어려울 때도 아름답게 발현한다. 단풍을 보면서 한 생각인데요. 사실 단풍이란 것들은 어떤 순간이냐면 나무의 입장에서는 매우 처절하고 긴장된 순간이에요. 아주 모진 겨울을 앞에 두고 이제 더 이상의 생장을 포기합니다. 그러는 순간 광합성,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해야 하는 엽록소가 파괴됩니다. 그때 발현되는 색소에 따라서 노란 단풍, 붉은 단풍이 들기도 하죠. 사람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교양 있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에 닥치면 정말 이렇게 욕심과 본성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나무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온 살아온 나무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평생 나무와 친구가 되신다면 항상 저처럼 나무를 생각하면 두근두근 설레이기도 하고 정말 나무는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무들과 먼저 친구가 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제 친구인 나무는 여러분이 손을 건네시면 마음을 열고 건네신다면 그 무궁무진한 나무들은 언제나 그 손을 맞잡아 줄 거고요. 언제나 무엇이든 건네줄 거예요. 그것이 위로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고 영감일 수도 있고 지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